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저희가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신문, 이번에 나온 신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산피탈의 묘를 쓰면 후손이 적다. 이 말은 능선상의 묘를 써놨던 묘들을 조사를 하고, 또 어떤 한 분은 계곡이나 경사진 곳에서 묘를 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능선상에 써진 묘는 상당히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좋아지는 반면에 계곡이나 비탈의 묘를 쓴 묘들은 집안의 조상들이 어떤 자손들이 많이 감소하고 절손되는 경우를 증명이 됐다는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랬듯이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가 좀 믿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명당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밝은 땅이고 편편한 능선상에 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집을 짓거나 묘를 쓰셨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은 능선상에 지금 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묘를 쓰실 경우에는 능선상에 이렇게 묘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석축을 쌓는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자연 현상을 그대로 놔둔 산에서 묘를 쓰고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묘와 마찬가지로 집도 자연 현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자리를 파괴하지 않고 뒤를 절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능선상에 썼을 때 자리가 훨씬 더 어떤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도시에 들어와서는 어디가 능선이고 어디가 비탈인지 잘 모르시죠? 그랬을 경우에는 물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처음 강의 시간 때 설명해 드렸듯이 물은 산을 이렇게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오거나 어떤 물이 흘렀을 때 이 물이 예전에 지나갔던 자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계곡이나 비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능선이 어디고 계곡이 어딘지를 알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나 이렇게 평탄하게 했을 경우에도 비가 오게 되면 예전에 물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면 그 흘러간 자리에 있는 아파트는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편편한 능선상에 깎아가지고 지은 아파트는 그나마 더 피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앞시는 어떤 수맥이라는 것도, 수맥은 능선상에는 수맥이 띄엄띄엄 있는 거고, 계곡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수맥이 훨씬 더 조밀하다는 겁니다. 수맥이라는 건 어떤 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라는 거는 계곡으로 모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곡이나 비탈지면은 훨씬 더 수맥이 조밀하게 있고 능선상은 훨씬 더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남쪽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남쪽이 햇빛도 비치고 따뜻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상태를 무시하고, 제가 공부하신 대로 산은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앞, 뒤 이런 거 무시하고 따뜻한 남쪽을 보고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묘를 이렇게 써놨죠. 근데 명당이라는 거는 이렇게 완만한 자리, 능선에 위치하는 게 명당이지, 이렇게 석축을 쌓거나 이렇게 깔끔하같이 비탈진 곳은 명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슬쩍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골짜기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묘들보다는 요 가운데 있는 묘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계곡이기 때문에 수맥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이분들은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는 어디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가 계곡이 되고 이 부분이 계곡이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됐습니까? 이 부분이 능선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이렇게 계곡에 쓰지 않고 이 부분, 지금 저희 어르신들이 서 있는 자리, 이 부분이 저희가 능선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능선에다가 묘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영향이 많고, 방금 신문에 나온 것 같이 능선상에다가 묘를 쓴 것과 이렇게 비탈에다가 계곡에다 쓴 묘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훨씬 능선상에 써 있는 자손들이 훨씬 더 어떤 번성이 되고 또 좋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어떤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곡이 아닌 능선상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거를 잊어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을 판단할 때 이 원칠근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원이란 거는 뭘 원자고, 그거는 가까울 근자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7번, 가까이서 3번을 본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산을 판단하고 그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실 때 이 원칠근삼을 한다는 겁니다. 멀리서 7번을 보고 가까이서 3번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 어떻습니까? 가까이서만 가서 보죠. 묘나 집에 가서 이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실 때 가까운 데서만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세는 자리가 비탈져 있는지 아니면 계곡에 들어와 있는 건지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멀리서 보실 때는 멀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지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요새는 최근에는 항공사진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사진이나 멀리 높은 데서 보셨을 때 멀리서 7번, 가까운 데서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지리학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진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난 강의 시간에 보셨던 이 묘입니다. 제가 이제 집을 많이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묘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는 집보다는 묘가 설명하기가 편하고, 이 어떤 관리 상태를 보시면 집보다는 훨씬 우리가 쉽게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묘를 많이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묘가 이게 경사진 곳에 왔는지 평평한 데가 왔는지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시겠죠. 보시면 이제 물풀이 많기 때문에 수맥이 많다는 건 아셔도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시려면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아, 이 자리는 수맥이 많은 자리고 이 자리는 어떤 습기가 많은 자리다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멀리서 보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멀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능선은 이 부분에 있는데 능선의 한가운데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라는 거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많이 흐르는 자리고, 습지가 어떤 습하고 수맥도 이 능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고, 제가 만약에 묘를 썬다 그랬다 그러면 이 능선상에다가 묘를 쓰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곡에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시게 된다면 이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 훨씬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멀리서 보니까 어떤 계곡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자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 원생분들이 어떤 답사를 다니시면서 이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 우리 초급반 어르신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당이라는 거는 판판해야 되고 뭐 수맥이 좀 띄엄띄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경을 가지고 방향도 보시고 이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셨는데요. 이 자리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터잡기입니다. 이 터가 좋은 자리에다 잡았냐 안 잡았냐, 우리 흔히 말하면 방금 전에 봤던 신문에서 본 것 같이 능선에다가 터를 잡았냐 아니면 계곡이나 경사진 데다 잡았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어떤다 했습니까? 잘 판단이 안 되지죠. 이래서 그냥 원칠근삼 해가지고 멀리서 7번, 가까운 데서 이렇게 3번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방금 보셨던 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멀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석축이 쌓여져 있죠. 이렇게 석축이 쌓여져 있다는 거는, 제가 이거는 명당이 아니다 그러면 한 80% 이상은 맞습니다. 명당이 아닌 자리고, 이 자리의 능선 어디입니까? 이 뽕오리 요 옆으로 보면 이 자리가 능선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산으로 말하면 옆구리 되는 겁니다. 옆구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지 않고 석축이 쌓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옆구리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거는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만 판단하셔도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도 저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이 묘자리를 보시면 상당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좋은 것 같죠.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셨던 대로 수맥을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가 좀 완만한지 좀 공부하시고 나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멀리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자리를 멀리서 관찰해서 보니까 조금 경사가 진 걸 느끼실 수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보시면 산의 주 능선이란 거는 이 부분이 저희가 산의 주 능선이죠. 능선인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산이 끝나는 부분, 산의 앞부분이면서도 끝나는 좀 경사가 진 부분에가 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을 때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묘는 어떠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대로 보시면 산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 윗부분의 묘는 그나마 괜찮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리가 안 좋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자리에다 묘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다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묘를 쓴다 그러면 능선상에 어떤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신다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능선상 이 부분과 이 위에는 이 부분에다가 묘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다가 묘를 쓴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산에 꼭대기에다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르신들이 명당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자택시, 우버스, 낚시터가 있는 데가, 저수지 있는 데가 명당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지리학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산에 능선상에 어떤 위치해 가지고 묘를 쓰게 됐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벌초하기 귀찮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상분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많이 모으죠. 모았을 때 명당이 어디가 명당이냐? 자택시. 좌측에는 택시가 다니고 우버스란 말은 우측에는 버스도 다니고 앞에 저수지, 낚시터가 있는 데가 명당이다. 최근 들어온 그 명당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우리가 사람의 이론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이 편하게 다니기 쉬운 곳이 명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서도 낮은데 논이나 밭 이런 데다가 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이 사는 데가 따로 있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사람이 사는 자리가 다른 시 있듯이 산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돌아가시면 산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능선상에 위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능선상에 편편한 곳에다가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요 뒤에 있는 산을 제가 주산이라 그러고 좌측에 있는 산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청룡이라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을 우백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제가 묘라는 거는 능선상에 묘를 썼을 때 자청룡과 우백호가 있었을 경우에 제가 청룡과 백호하고 눈이 맞은 비슷한 높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묘를 쓰게 되면 옆에 있는 청룡과 백호는 어떻습니까? 이 묘보다는 상당히 높은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어떤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를 쓰거나 집을 썼는데 앞에 있는 산이 상당히 높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집 앞에나 묘 앞에 이렇게 병풍을 치는 것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상당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묘를 썼을 경우에 앞에 있는 산은 자기가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옆에 있는 자청룡이나 우백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하고도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사진같이 능선이 있다 그러면 능선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산과 우측에 있는 산이 눈높이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능선상에 위치해가지고 주변 산과 어떤 높이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